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사업장 현황 그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좀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잠깐 뭐 끊기고 좀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 현황 신고 이제 요거를 일단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들, 뭐 절세 방안, 그리고 대충 세금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되는지,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뭐 상속, 징역, 어떻게 했을 때 뭐 유리할지, 불리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좀 일단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은데,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직접 세무서에 가서 그러니까 신고했던 내용, 물론 그러니까 제가 임대 등록한 걸 신고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신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라고 이거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라고 이렇게 이런 그 내용이 이제 그 발송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날라오냐? 여기 보시지만은 이제 주택 임대 사업 그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신고하라는 내용이 날라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 현황 신고는 뭐냐면은 보통 부동산도 그렇고 그 세금이라는 거는 그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부분 뭐 공제해 줄 건 공제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 현황 신고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과세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항상 신고를 합니다. 뭐 7월 달이든 1월 달이든 그때 이제 소득에 관한 내용들이 좀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가세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 매년 2월 달에는 이렇게 현황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 5월 달에 그렇죠. 이제 2019년도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서 그 과세 당국에서는 이걸 좀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할 때 그 근거 자료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월 달에 이렇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라는 이런 안내문이 그러니까 날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하나씩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는 보통 그 소득세법상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2월 11일이나 그 소재지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2월 10일까지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는 이렇게 그 홈택스에서도 이렇게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 세무서에서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한번 신고하는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일단 그 홈택스에서 뭐 신고하는 것도 좋으신데 한번 현장에 가서 경험해 보시면 나중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기에 한번 요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사업자 현황 신고는 과세년도 다음 연도, 즉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할 거는 2018년도 그 주택 임대 사업 그 소득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고요. 이 관련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 관련 근거는 그 사업자는, 여기서 사업자라는 거는 내가 중간에 뭐 작년에 뭐 폐업을 했다, 휴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 기간 동안 뭐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꼭 신고를 해야 되고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게, 그러니까 사업자 인적사항하고 이제 어떤 수익 금액이 어떤지 이제 이런 내용을 넣게 되는데, 원래는 작년까지 이렇게 3번 항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시설 현황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이번에 2019년도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임차료라든가 매입액, 인건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설 현황에 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삭제된 거고요. 이 임차료라는 거는 내가 받은 임차료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또 내가 전대하듯이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듣는 건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삭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신고할 때도 보면은 요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넣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렇게 현황 신고하라는 이제 안내문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제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가서 신고하실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이제 일단 제 내용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방문 전에 꼭 이렇게 3가지 서류는 꼭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신고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뭐 이렇게 전용 면적을 넣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혹시 매입을 했던 경우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취득일자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매입했을 때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든가 아니면 매매 계약서를 하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제 기록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세무서에 가시면 거기 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문의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신고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세무서를 이제 가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업자 신고하러 왔다고 하시면은 보통 이제 재산세과 그 정도에 아마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2가지 서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라는 거하고 메인 사업자 현황 신고서, 이렇게 2가지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2가지 서류를 다 작성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수익금액 검토표는 뭐냐면은 임대주택별 그걸 항목별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월세, 보증금, 뭐 임대 현황 이런 걸 넣게 돼 있고요. 사업자 현황 신고서에는 이제 뭐 크게 들어갈 건 없고, 전체 이제 소득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한꺼번에 합산 금액을 기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작성 순서는 먼저 수익금액 검토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위에 사업자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시면은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제 수익금액 검토표 일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수익금액 검토표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1번 항목에 보면은 사업자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넣으셔도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렇게 상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호를 기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본인의 이름, 임대사업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항목에 보면은 임대사업자 이렇게 등록번호를 이제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뭐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임대사업자 이렇게 등록증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재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으셔도 되고, 요 내용을 등록번호란에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사업자 번호를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번호를 넣었고요. 5번에는 물론 주택임대니까 종목은 주택임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이제 업종 코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업종 코드가 잠깐 볼게요. 업종 코드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7 0 1 1 0 2하고요. 또 하나는 700까지는 똑같고 3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보통 해당되는 거는 701102를 기재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거 굳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문의하시면 아시겠지만 기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은 뭐냐? 옛날에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임대 조건을 갖춘 그런 주택 내용들이 있어요. 장기 임대 주택으로서 그거에 해당되면 넣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은 업종 코드는 요거다. 요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의 여기 생년월일란에는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뭐 핸드폰 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월세 여부가 있습니다. 이 월세는 뭐냐면은 내가 말 그대로 월세로 내가 받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보증금만 전세만 있다 이러면은 월세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V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내가 보증금하고 월세를 같이 받는다 그러면은 이쪽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2번 난에 이제 수익금액 명세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참고로 이렇게 별지 작성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만 하실 분도 있고 2개가 있는 분도 있고 뭐 3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각각 또 호수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금액을 넣으실 때 여기 보시면은 임대 물건 1, 2, 3가 있죠. 그러니까 별지 작성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이게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호수라든가 넘어가게 되면은 별도로 기재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요거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 그러니까 하나 한 건인 분 거를 제가 이제 대행해 드리면서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쓰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주택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 주택 소재지는 뭐냐면은 현재 주택 임대사업 등록한 임대 물건에 이렇게 소재지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주택의 종류는 뭐냐?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쓰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준주택, 오피스텔로 쓰시면 되고 다가구다 그럼 뭐 다가구주택, 다세대다, 다세대주택. 자, 이 부분이 좀 헷갈리다 할 때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증을 보시면은 임대주택의 유형을 이렇게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요걸 근거로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 취득일자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신축이면은 그러니까 신축일자, 그러니까 취득일자, 그러니까 신축일자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취득일자는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취득일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양도세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취득세 이런 거 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매 같은 거나 매매 등을 할 때 주택의 취득 시점은 계약 시점이 아니고요. 보통 잔금 지급일이나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등기일이 아닙니다. 등기 접수일.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빠른 날입니다. 즉 잔금을 먼저 지급을 했다.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취급일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거나 등기 접수를 먼저 했다. 잔금 전에 그러면은 그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일자가 아니고요. 접수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취득일자를 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일단 취득일자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 건물 면적. 건물 면적은 뭐냐면 이렇게 전용 면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시면 좋다고 한 게 이때 갑자기 이걸 쓰라고 그러면 좀 당황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가시면은 거기에 임대 계약 면적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임차에는 또한 이게 어디 있겠어요? 예, 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그 성명하고 그 주민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임대기간 이것도 어디 있을까요? 예,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에 있겠죠. 임대기간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고, 다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임대계약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가시든 직접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증금을 넣고, 그리고 그 임대 물건에 대해서 그 월세 금액이 얼마다, 보증금 월세 얼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똑같은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요. 가구 수가 많다 그러면은 어쨌든 별지로라도 다 그러니까 작성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게 원래 이제 500으로 했다가 600으로 바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금액은 여기 합계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합계는 뭐냐면은 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 금액이 있을 거고 여기 금액이 있을 거고 여기 금액이 있을 텐데 다 합산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이렇게 넣는 부분이거든요. 간주 임대료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건 제가 뒤에 간단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수입, 요 두 가지 수입이 여기 합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되게 됩니다. 참고로 요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냐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요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뒤에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전체 매출 금액 합계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하시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재하시고 그때 당시 이제 연도랑 언제 날짜 기재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만약에 좀 연로하신 분이나 이거는 직접 가서 좀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뭐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 신고할 때 굳이 보통 임대계약서 할 때는 만약에 대리로 왔을 때 위임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필요한데 요거는 그런 것까지 지금 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서 이렇게 대행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임대주택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물건별 기재한다. 요 내용은 이제 여기 이렇게 물건별로 기재해라.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제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월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수익금액 검토표 이렇게 작성할 때 처음에 이거 500을 넣었다가 제가 600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넣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넣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임대사장님께서 이렇게 실제 받은 금액은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분을 이제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500만 원을 기재했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이거 그 기간을 보더니 임대 수입을 검토할 때는
일단 요 월수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 월수 계산. 즉, 그러니까 7월부터 이 그대로 7, 8, 9, 10, 11, 12 이렇게 계산해서 요에 이제 수익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7월 1일 날부터 게시를 했을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일일이 이게 맞다, 이때다 저때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소득에 대해서는 마지막 임대 끝나는 시간에 그거는 이렇게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월수 계산해서 이렇게 6개월분을 넣습니다. 자, 내용 참고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실제 신고하실 때는 한번 저처럼 직원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고 이렇게 이제 기재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수정할 일 없이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좀 의문이 나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과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의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임차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체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 과세 기간에 이걸 받지를 못했는데 요거까지 내가 이제 수익 금액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의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넣으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별도의 사안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이거가 진짜 못 받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뭐 소득세 신고할 때나 그때 증빙하면 되는 거고, 이쪽 현황 신고할 때는 일단 요 월수로 근거로 계산해서 이렇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던 거니까 요 내용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이 간주임대료 요 놈은 뭐냐? 이 간주임대료라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수, 그러니까 만약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주주택이 하나 있고 임대주택이 하나 있다. 즉, 이 얘기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전세만 받는다. 월세 없다. 그럼 이거는 임대료 계산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간주임대료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이거는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주택이 2개다. 이 2개 있을 때 이렇게 되면 3주택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증금을 합산해서 일단 간주임대료로 계산해라. 요 내용이고요. 이 간주임대료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서 어쨌든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좀 나온다는 이제 계산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 뭐 이런 관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3주택이라는 거는 이렇게 3개가 있고 내가 이거 하나만 등록을 해도 어쨌든 이거는 3주택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럴 때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참고하실 거. 이게 참 우리 임대소득세 지금 이렇게 계산할 때랑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랑 또 나중에 이제 좀 나가면 이제 또 종부세 이렇게 계산할 때랑 이럴 때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수랑 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요즘 이제 중과 대상에서 이게 주택수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따질 때도 따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될지. 근데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좀 이 주택 삽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임대사업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남편, 부인,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남편도 1주택, 부인도 1주택, 자녀도 1주택, 요 자녀도 1주택이 있으면 이렇게 어쨌든 양도세 계산할 때는 같은 세대에 있으면 4주택이 되는데요.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는 좀 틀립니다. 뭐냐면은 임대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간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지만은 다른 자녀의 주택수는 합산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부인 거를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하면은
이럴 때 그 주택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같이 살아서 4주택이 되느냐? 아닙니다. 임대주택 계산할 때는 그 부부주택수만 합산되기 때문에 요 두 분의 주택만 합산이 됩니다. 이 두 분의 주택만 합산이 된다는 거 2주택 조건이 된다는 거죠. 즉 이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경우에 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주택인데 임대사업망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또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자, 근데 그 나중에 이 자녀들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틈새입니다. 이럴 때는 이 자녀주는 1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임대주택 수 계산할 때는. 즉 1주택 조건에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게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 그 9억 이하일 때는 공시지가 9억 이하일 때는 임대소득세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참 이게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놈의 또 공시지가도 그 언제 그 공시지가로 보냐면은 요거는 제가 다음에 일단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대충 내용은 이제 주택수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또 공동주택일 때는 누구 소유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간주임대료 할 때 별도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일단 가서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그 내용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단 그 3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자, 주택이 지금 4개가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자, 근데 요거는 거주주택이에요. 지금 현재 거주주택이 됐건 어쨌든 이건 등록 안 한 주택이라고 치더라도 요놈은 등록했고 요놈은 등록했고 자, 요놈도 등록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3주택이 넘기 때문에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밑에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제가 만약에 요놈 주택이 만약에 보증금이 그냥 전세로 1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요 주택이 1억이다. 근데 요놈이 그 전용 면적 한 18평 정도 되네요. 60제곱미터 기준지가 3억이다. 3억이라는 그 신고 당시에 이 3억 기준은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할 당시가 아닙니다. 기준시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사업자 현황 신고 당시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 놈은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근데 요 놈은 두 개를 해봐보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11억이었다. 보증금을 합해보니까 이 보증금은 그냥 전세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도 할 때도 그 일정의 그 월세 보증금을 받죠. 그 월세 보증금도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11억인데 요 놈은 전세 1억이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요 놈의 보증금은 합산을 빼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요 놈 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요거 보증금을 했으니까 이제 10억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2018년도까지는 요거를, 그 전용 60제곱미터 기준지가 3억 이하의 주택은, 그, 일단 보증금에서 이렇게 빼주게 됐는데, 이제 2019년도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전용 면적 이제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를 이제 빼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하여야지 일단은 그 보증금에서 이제 빼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 거를 즉 2020년도 계산할 때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증금이 이제 10억이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간주임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3억을 공제해 줍니다. 자, 3억을 공제해 주면 이제 7억이 나오겠죠? 이 7억에서 7억을 또 다 적용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또 이 7억에서 60%만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4.2억이 나오죠? 4.2억. 4억 2천이요. 4억 2천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이자율을 좀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면 뭐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2017년도까지는 1.6%를 이제 계산했는데 아마 그 2018년도 1.8%가 아마 적용될 겁니다. 이거 계산하실 때 우리 그 담당 직원한테 문의하시고 한번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은 4억 2천만 원에 곱하기 1.8%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756만 원이 나옵니다. 즉, 요거를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계산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좀 전에는 여기 그 간주임대료 요 계산이 지금 이건 3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빠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합산이 되겠죠? 요 금액이 합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명세표에는 이 합산 금액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다 마치게 되면은 일단 그 사업자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처음에 작성한 그 수익금액 검토표는 각 주택별 이게 수입 명세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자 현황 신고서에는 총 합산 금액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과세 기간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 과세 기간은 그렇죠. 2018년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수록 나는 이때부터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등록을 2018년 6월부터 했었는데, 자, 그래도 과세기간은 어쨌든 전체 과세기간을 기입을 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고요. 뭐 기입 전에 궁금하시면은 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자에 보겠습니다. 사업자에 여기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본인의 임대사업자 이름을 쓰시고요. 또 소재지, 지금 현재 주거지, 거주하시는데 주소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자,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하시고, 만약에 공동사업 여부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부에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건 연락처 있는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번에 이제 요 업태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업태니까 부동산을 쓰시면 되고요. 종목은 주택임대 쓰시면 되고. 자, 요 놈은 뭐냐? 여기 물론 이제 여기 업종 코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생략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굳이 이제 확인해서 이제 넣어도 되지만, 물어보시면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요 금액은 합계 금액이 뭐냐? 자, 여기 이게 수입 검토표에 있죠? 이 총 합계 금액을 자,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수익금액 매출의 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걸 이렇게 수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수입 금액을 어떻게 받았냐, 어떤 식으로 받았냐, 요거를 쓰는 난인데, 보통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 면세니까 당연히 계산서는 발행 안 할 거고요. 그거를 뭐 신용카드로 이렇게 긁지는 않을 거고요. 또 이것도 현금영수증 보통 발행은 안 할 거니까 이거 보통 계좌이체로 받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받은 그런 계좌이체 금액 여기다 기타 매출에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나중에 임대소득세
그 계산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기본 이렇게 경비율 원래 70%에서 이제 60%로 줄였는데요. 경비율을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 만약에 이제 나는 그 별도로 내가 이제 경비 처리를 하겠다. 요럴 때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넣는 부분인데 대부분 요거는 뭐 기재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요거는 일단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기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 시설 현황도 여기 딱 보시면은 요게 근거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은 이제 크게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할 때 요거를 뭐 전대를 받거나 뭐 했을 때 그거를 관리역에서 내가 누구를 썼다 이런 걸 넣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크게 이제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는 이 시설 현황을 이제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그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출 전에 한 번 더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 이제 과세 기간은 어떻게 넣고, 등록번호 어떻게 넣고, 그 인적사항 넣고, 그 아까 제가 위에 설명드린 항목들은 어떻게 넣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요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해갖고 일단 제출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기 전에 꼭 사업자 등록증, 주택임대, 이거 사업자네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시고요. 뭐 취득일자가 모르면 혹시 매매계약서 같은 거 사진 한 장 찍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취득일자 넣을 때 그 잔금일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이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각종 이제 세금들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부터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들 이제 그런 거를 좀 계속 다룰 테니까요. 한번 구독이나 이렇게 좀 추천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날 업데이트하는 내용 좀 받아보실 수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사업자 한번 등록 신청 한번 잘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